6가지를 체크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뒤로, 그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귀까지 닿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팔을 팔꿈치 구부려서 밖으로 회전, 안으로 회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는데 자, 뒷짐을 져서 어디까지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지. 어려워요. 네, 저는 정상이죠.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어려워. 네, 이걸 체크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근육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통은 이제 힘이라든가 회전 범위는 정상인데 비교적 정상인데 근육을 쥐어짜든지 만지면 통증이 있으면 근육통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담 결렸다 아니면 근육 뭉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평상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이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뭐 이사 같은 걸 해서 박스를 옮기고 또 화분 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고 내리고를 하게 되면 근육이 조금씩 아파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도 또 안아주게 되고 아기 안고 뭐 이제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통이 오게 되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다행히 근육통은 회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잘 낫는데 잘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는데 스트레칭 같은 거,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도움되고요. 여기 아프다고 하면 이런 스트레칭 도움됩니다. 또 여기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짧아지는 방향에 반대로 늘려주는 거죠. 이런 스트레칭 도움되고요. 마사지도 도움됩니다. 네, 마사지를 하는데 시원하게 하려고 꽉꽉 주무르게 되면 근육의 손상이 더 옵니다. 근육통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살살 마사지 해주는 게 좋고 마사지 하다 보면 여기에 통증 유발점이라고 근육 안에 만져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맞아요. 거기를 살살 이렇게 풀어주면 더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온찜질이나 냉찜질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냉찜질이 좋냐 온찜질이 좋냐 얘기하시는데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다치고 하루 이틀 내는 냉찜질이 낫고요. 한 일주일쯤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온찜질이 낫습니다. 네, 근육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오십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십견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역시 어깨의 운동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각도를 잽니다. 위로, 또 이제 아래로, 또 옆으로, 또 회전, 또 뒤로 하는 거. 혹시 이거 해보실 때 아프신 분 계신가요? 어깨를 돌릴 때. 그러니까 뭐 한 부위라도 아프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몇몇 분이 손을 드시네요. 네. 네, 한 부위라도 원래 아프면 안 되는데 오십견은 전 범위로 다 운동 범위 제한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팔을 들 수 있긴 한데 아래에 들 수 있긴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다 안 되는 거. 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그런 증상 있으신 분? 우리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저는 한 1년 전에 자고 일어나는데 상체를 쓰지를 못했어요, 팔을. 그래서 병원을 내원했는데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아팠는데 요즘 왼쪽을 뒤로 못해서 입고 벗고 옷을 상대가 이렇게 도와줘야만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오십견이 왔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네. 옷을 입고 벗고도 힘들다니까. 네, 남편이 도와주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네. 지퍼에다 끈 달아가지고 네, 맞아요. 불에 막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했답니다. 로션도 효자손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증상이 이제 옷 입는 거 불편하시고요. 네, 여자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 특히 브래지어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뒤처리하고 이제 이런 거 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증상이 혼자서 드시는 것도 어렵고 남이 옆에서 들어주는 것도 어려우신가요? 특히 뒤로 안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전형적인 오십견의 증상입니다. 특징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가 더 특징적이냐면 제가 6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내가 드는 것도 어렵고 또 남이 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 요게 있으면 오십견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면 또 흔한 어깨 통증의 원인이 회전근개 손상이 있거든요. 근데 회전근개 손상도 내가 팔 드는 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아파서.
근데 남이 들어주는 거는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찝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손상 2가지가 흔한 질환인데 2가지를 감별하는 게 둘 다 팔을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드는 건. 근데 오십견은 남이 드는 것도 안 되고요. 근데 회전근개 손상은 남이 드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오십견은 팔뼈와 어깨뼈 사이에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염증입니다. 염증이 확 생깁니다. 이 모형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팔뼈와 어깨뼈 사이에 이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저렇게 동그라미 친 부위가 바로 염증이 생긴 부위입니다. 염증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는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깨가 꽉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드는 것도 어렵고 남이 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회전근개 손상인 경우에는 자, 어깨 모형에서 한번 보시면 회전근개는 어깨 팔뼈를 잡아주는 4개의 힘줄과 근육입니다. 하나, 둘, 또 돌리면 3개, 4개 이렇게 4개인데 요 4개가 움직이게 되면 어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4개가 수축을 하게 되면. 근데 회전근개 손상은 이들 중에 힘줄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힘줄이 수축을 해야지 어깨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힘줄에 손상이 오게 되면 내가 올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관절 주머니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팔을 내가 올리는, 그러니까 남이 올려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의 차이가 생기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둘 다 내가 올리는 건 어렵지만 오십견은 남이 올리는 것도 어렵고 회전근개 손상은 남이 올리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십견이라는 말이 뭐 의학적 용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오십견의 다른 명칭은 뭔가요? 네, 뭐 동결견, 유착관절낭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십견이란 말이 이제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50대에 많이 생길까요? 아니요. 사례자분은 50대신가요? 6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데, 근데 실제로 50견은 50대 잘 생깁니다. 네, 40대에도 생기고 60대에도 생기는데 50대 이상하게 더 잘 생기고요. 그리고 남자보다도 여자에 더 잘 생깁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석회건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회건염이라는 거는 힘줄 안에 석회가 생기는 병인데 제가 사례자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외래에 오신 분이거든요. 이제 오십견, 동결견을 진단 받으셨어요. 진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드는 것도 어렵고 남이 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다른 병이 혹시 섞여 있지 않나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는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네.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고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잘 보면 동그라미 친 부위에 석회가 있습니다. 그냥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오신 김에 오기도 어려운데 그냥 확 치료해버릴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 어깨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을 사진 찍어보면 한 8에서 10% 정도는 석회가 발견됩니다.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증상 석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2번째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무증상 석회건염 많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 없다. 증상이 없으면.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증상이 있을 때는 석회가 너무 커서 힘줄 안에 너무 크게 위치해서 힘줄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구조물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꽝꽝 이렇게 부딪히면 통증이 심하겠죠? 그럴 때 치료해야 되고요. 2번째 또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석회도 사람처럼 일생을 삽니다. 생겼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딱딱해졌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싹 흡수가 되는데 이 흡수될 때의 염증이 확 생깁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건 그냥 뭐 아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밤에 응급실에 와야 될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때 이제 치료해야 되겠죠. 이 사례자, 제 환자,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이렇게 석회가 있었는데 크기가 크지 않았고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자, 네. 자, 이제 3번째 말씀드릴 거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